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다음 달 초로 또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고사를 포함한 내신 시험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도 줄줄이 조정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명으로 23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완치돼 격리 해제된 사람도 전체 확진자 10%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스페인과 프랑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유럽 감염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와 체코 여행을 다녀온 20, 3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4.15 총선을 딱 한 달 앞두고 여야 공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 속에 여야의 비례정당 출범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한강 시민공원과 등산로에는 나들이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휴일을 즐겼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4월로 개학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개학일은 일주일 후 23일이었죠. 정부는 현재 상황을 볼 때 개학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럼 언제가 될까요? 현재로서는 식목일이 지나서 4월 6일 이후가 가장 유력합니다. 첫 소식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추가 연장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개학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개학할 경우 다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개학일을 2일에서 9일로 다시 23일로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추가 연장할 경우 다음 달 6일이나 그 이후가 유력합니다. 확진자의 88%가 몰린 대구 경북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에서 대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라고. 학부모의 불안도 여전합니다. 감염에 대한 염려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바로는 좀 학교에 보내기가 좀 겁이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있는 상태에서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할 정도로 되게 좀 걱정이 됩니다. 개학이 되더라도 좀 안 보낼 생각입니다. 전문가들도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방과 후 학생을 돌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환자가 급증하면 의료 시스템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개학이 자칫 일상생활로의 복귀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분명히 환자 수가 늘어날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지역사회 감염 자체도 안정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줄어들진 않은 상황이라서.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면 법정 수업 일수를 감축하고 시험을 포함한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까지 연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일 구체적인 개학 연기 날짜와 학사 일정 보완 대책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대구는 2003년 지하철 참사 당시 특별 재난지역으로 한 차례 지정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사고나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 때문에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요?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병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드렸고 대통령님께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하셨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는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을 수습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선포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7번째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산불이나 태풍 등이 아닌 감염병이 원인이 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재난지역 선포가 실익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크게 선회한 겁니다. 당초 경북 전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피해 정도를 고려해 일부 지역을 배제했습니다. 다만 추가 지정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그동안 지자체가 책임졌던 복구비와 지원금을 국가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방역과 예방 조치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처음인 만큼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복구비 등의 항목을 규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76명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23일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진 겁니다. 확산세가 꺾인 걸까요? 이 방역당국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아직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상황 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하루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는 76명입니다. 지난달 21일 이후 23일 만에 두 자릿수로 감소한 겁니다. 완치된 사람도 사흘 연속 세 자릿수를 보이며 누적 완치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단계입니다. 두 자릿수로 줄었다든지 격리 해제가 더 많아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방역당국의 머릿속에는 없습니다. 수도권 확산의 중심에 있는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8일부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해 일주일이 지난 오늘 124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2일 발병한 10층 교육센터 직원이 최초 전파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도 긴급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백화점 폐기물 처리장 직원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중 1명은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나흘 동안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한과 기침이 정상이었고 지금 보면 이게 전형적인 코로나19 증상이긴 하지만 발열이 있었다라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확진된 직원들이 고객이나 다른 직원과는 접촉하지 않았지만 고객 안전을 위해 오늘 하루 방역 후 내일 정상 영업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콜센터도 그랬습니다만 요즘 같은 때 밀폐된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건 어쨌든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하다가 신도도, 목사도 확진받는 사례가 잇따릅니다. 이윤호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의 교회. 문은 굳게 잠겨있고 인적도 뚝 끊겼습니다. 그제 신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걸 시작으로 지금까지 6명의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목사 부부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일요일에도 예배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성남시는 지난 일요일 예배에서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신도는 90명이 넘습니다.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전 예배를 2번 보시거든요. 역시 지난 일요일 예배를 열었던 부천 생명수교회. 어제 6명이 추가로 확인돼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시 예배에는 서울 신도림동 콜센터 확진자가 참석했습니다. 종교 행사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자 지자체들은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달라고 권고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미리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걸 어떻게 해. 교회 내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예배를 강행한 대형 교회가 꽤 있었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모이는 건 아직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교회에 마스크를 쓴 신도들이 들어갑니다. 지난 2주간 주말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한 이 교회는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마치 감염병의 확산을 일으키는 장소로 오인함이 왜곡합니다. 200명 넘는 신도들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겠다며 간격을 두고 앉았지만 성가대와 일부 신도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신도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소독하거든. 걸릴까 봐 그런 거는 두려움은 없어. 교회 근처 상인들은 불안합니다. 서로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집단으로 모이지 말라는 건 좀 안 보이고 가면.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 교회에선 찬송가를 부르는 신도들의 손이 닿을 듯합니다. 이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매주 현장 예배를 강행해왔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금지된 이후 매주 사랑제일교회에서 예배 형식의 집회를 열어온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는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다수가 실내에서 모이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대규모 감염의 발생 위험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안을 소독하더라도 매주 예배가 열릴 때마다 감염 우려가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안심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는 것도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유럽을 방문했던 우리 국민이 감염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만큼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프라하에 갔다 열흘 만에 돌아온 인천의 30대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일 출국해 그제 돌아온 여성으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열 등 증상이 감지됐고 곧바로 공항 시설에 격리된 뒤 검사가 이뤄진 겁니다. 유럽의 핵심 전파지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돌아온 20대 남성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국자 수도 어느 정도 될 뿐더러 검사를 필요로 하는 유증상자 내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열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자가 꽤 있습니다. 일산에 사는 26살 남성은 그제 이탈리아 국적기를 타고 입국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직후 오한 등의 증세가 있다며 보건소를 스스로 찾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유럽 5개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1,025명. 보건당국은 해외 유입 감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은 지난달 말부터 증가세가 사실상 멈춘 반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국가들에서는 급속히 증가 중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가장 감염자가 많은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의 감염자도 6,000명을 넘었습니다. español durante 15 días que podrán prorrogarse con la autorización del Congreso de los Diputados. 급기야 총리 부인까지 감염되는 등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컴퓨터를 가져오고도 내부 자료를 못 열어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컴퓨터를 다시 교회로 옮겨놓게 생겼습니다. 보안 시스템 때문에 교회 밖에서는 파일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확보하고도 발만 동동 구르는 현실, 배영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2일 행정조사에서 대구시가 확보한 컴퓨터는 48대. 나흘이 지났지만 대구시는 내부 자료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 시스템 탓에 교회 건물 내부에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문서 열람이 가능하고 교회 밖에서는 파일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포렌식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직 비밀 해제 문제 부분들이 남아있고 신천지 중앙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전국 신천지 12개 지파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은 과천 총회본부 서버와 연동된 자체 보안망을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교롭게도 행정조사 전날 보안 프로그램 기한이 만료되면서 대구뿐 아니라 12개 지파의 내부 문서 열람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신천지 총회본부가 다 폐쇄됐잖아요. 이 행정 업무를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입금을 했는데 월요일 정도는 재개된다. 대구시는 컴퓨터를 다시 신천지 대구교회로 옮겨 설치한 뒤 내부 기록을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기한이 연장된 뒤 총회본부 서버와 연결하면 컴퓨터 파일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길입니다. 네, 여기서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에이는 WHO보다 업데이트가 빠른 미 존스 홉킨스대 집계를 기준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는 16만 명에 육박하고 지금 유럽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탈리아가 2만 1,000명을 넘었고요. 스페인은 6,400명에 가깝습니다. 또 독일 4,500여 명, 프랑스 4,400여 명, 또 스위스는 1,3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3,000명 가까이 감염됐습니다. 등 떠밀려서 검사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 윤수민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일 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며 환자 흉내까지 냈습니다. Anyway, as you probably heard, wash your hands, stay clean. You don't have to necessarily grab every handrail. 그러나 본인까지 감염 여부 때문에 검사를 받고 난 직후인 어제 웃음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I also took the test last night. Yeah, but I didn't take it. You've been sending mixed Only because the messages. press is. Was your temperature normal, Mr. President? Totally normal.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백악관은 대통령, 부통령은 물론 전 직원들과 출입 기자들에게 발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미국 전역에선 생필품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감염자 수는 2,000명대지만 다음 주부터는 진단키트도 대량 공급될 예정이어서 감염자 폭증이 예상됩니다. 현지 언론은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170만 명이 죽고 2억 명이 감염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It's going to be a week or so where you're going to get many more tests that are going to be available.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 26개국 중 예외로 남겨뒀던 최고 동맹국인 영국과 아일랜드의 하늘길까지 끊어버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놀랍게도 유럽 대륙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이탈리아의 모습입니다. 불안하고 우울할 법도 한데 이탈리아 사람 특유의 유쾌함으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함께의 해시태그를 달고 밝은 노래를 부르는 캠페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소개합니다. 냄비 뚜껑을 두드리며 각자의 집 발코니로 나온 사람들. 인기 대중가요를 동시에 부르는 플래시몹도 벌어졌습니다. 전 국민에게 이동 제한령이 떨어진 가운데 이탈리아 국민들이 특유의 흥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는 소박한 발코니가 화려한 클럽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독특하게 지키는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허리에 거대한 원반을 둘러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일부 국민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최전선에서 사투 중인 의료진을 격려합니다. Andrà tutto bene, dai che siamo forti, dai che gli anticorpi ce li abbiamo, gli anticorpi come popolo ce li abbiamo. 이탈리아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500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멈춰선 이탈리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유쾌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정작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던 중국은 진정되는 분위기죠. 시진핑 주석이 오히려 다른 나라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24일간 신규 확진자가 없었던 지역에서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고 머리 위로 하트를 그려 보이는 중국의 의료진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제 11명, 어제 20명으로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고 자평합니다. 今天呢开始出现了1位数的这个增长。我想首先呢是说明我们这些防控的举措它是确实发挥了重要的作用。 그런데 지난 24일간 신규 환자가 없던 후난성 외양시에서 무증상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아무 증상이 없던 이들 5명은 확진 전까지 100여 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규 확진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해이룽장성의 104명과 마찬가지로 중국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는 빼고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온라인에는 시진핑 주석의 우한 방문 때 관영 매체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你好，可以换吗？可以换吗？习主席好，习主席好，习主席好。这都是假的。 국내 여론을 잠재우고 코로나19 종식 수순을 밟고 있는 시진핑 주석은 인민일보에 한국, 이란, 이탈리아 정상에게 위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원입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도입되고 첫 주말, 주중에 못 산 분들이 살 수가 있었는데요. 평소보다 문 연 약국이 많았던 거 느끼셨는지요? 시민들 불편할까 봐 사명감에 문을 열었다는 약사분들 덕에 고생을 조금은 덜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매진되는 상황은 여전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주말 당번 약국을 찾은 시민들은 빈손으로 돌아갈까 초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죄송합니다. 마스크 200장은 25분 만에 동났습니다. 지금 이것도 오늘 6일째 쓰는 거예요. 저희 직장인들은 주말에 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가 세 번째인데 성공한 거거든요. 약사들도 약국도 고마울 뿐이죠. 일요일에 문을 여는 휴일 지킴이 약국은 의무가 아니라서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일요일에 문을 여는 당번 약국이 전국에 5천 곳도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마스크를 한 주에 2장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이 같은 주말 당번 약국이 급증했는데요. 마스크 오브제 본격 시행 이후 첫 일요일인 오늘은 이 2주 전보다 문을 연 약국이 약 2,400곳 더 늘어났습니다. 약사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휴일 지킴이를 자처한 겁니다. 네, 여보세요? 아직까지는 있어요. 마스크를 사지 못한 시민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언제나 힘듭니다. 일요일에 오라그래서 온 건데. 대부분이 오셔갖고 못 사시니까 너무 안 좋죠, 마음이. 저는 그냥 제가 신청을 했어요. 도와드린다는 의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보람까지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네, 대구는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미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30년 넘게 지켜 100년을 이어갈 가게로 선정된 곳마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폐업 신고한 음식점만 1년 전보다 45% 가까이 늘었습니다. IMF 때보다 더한 위기가 느껴지는 현장,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마다 새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들이 한가득입니다. 폐업한 점주들이 한 푼이라도 건지려 내놓은 것들입니다. 상태가 완전 최상급이에요. 보호 비닐조차 안 뗀 것도 있습니다. 이 중고 물품을 다루는 가게 밖에는 이처럼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요. 지난해 만들어진 냉장고까지 뇌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대구시에 폐업 신고를 한 음식점은 210곳.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나 늘었습니다. 문을 닫아야 된다고 가져가시라고 할 때 당연하지. 대구가 치킨탄 맞았거든요. 덜한 거라요. IMF 외환 위기를 견뎌냈던 오래된 식당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전통의 이 중국집은 최근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로부터 100년 가게 인증을 받을 정도로 유서 깊은 식당이지만 전례 없는 불황에 손을 들었습니다. 50년이 넘어 했는데도 5분 끝에 휴업해 보면 처음입니다. 그나마 문을 연 가게들도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소연합니다. 2월 20일부터 해갖고 5명 안 나오고 가족 3명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구시가 2천억 원을 편성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인사동처럼 이름난 서울 도심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썰렁합니다. 대신 한강이나 등산로에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답답함을 참다 못해 아쉬운 대로 조심조심 봄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서울 인사동 거리의 상점 일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당분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주말이면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던 이곳 인사동 거리는 이렇게 썰렁해졌습니다. 텅 빈 도심 관광지와는 달리 한강공원은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습니다. 답답했던 시민들이 감염 우려가 적은 야외로 향한 겁니다. 한 2, 3주 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한 2배 정도는 늘은 것 같고요.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고 기분이 좋네요. 개학 연기로 집에 있어야 하는 아이와 함께 나와 연도 날려봅니다. 이렇게 멀리 나온 거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야외라서 조금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등산로도 늦은 오후까지 북적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집에 있으니까. 제가 또 환자가 되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운동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야외니까 뭐 접촉이 좀 덜해서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거 위험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착용하고 나왔어요.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은 빈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나들이객 대부분은 야외에서도 안심하긴 이르다며 마스크를 벗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어느새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사상 초유의 비례정당을 만들어가며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처음 했던 말까지 바꿔가며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민주당, 또 내일 비례후보 순번을 발표하는 미래한국당, 의료진 영입에 공을 들이는 국민의당까지 최수연 기자가 각 당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7일까지 비례정당을 창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흘 뒤 함께할 정당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에는 이 참여정당의 그 외연이 다 확정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각 정당 후보를 또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생당뿐 아니라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소상공인당 등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씨 등은 비례연합정당으로 가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오늘 비공개 공천 신청자 면접을 끝으로 531명에 대한 면접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 논란을 빚은 전직 기자도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미래한국당은 내일 오후 40에서 50명의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합니다. 비례대표 후보만 내겠다고 선언한 국민의당은 후보자 추가 공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의료봉사를 펼쳤던 의료진을 영입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코로나19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다 보니 총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국민들이 많습니다. 답답하기는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함 건네기도 어렵지, 악수도 못하지. 특히 정치 신인들은 어떻게 얼굴을 알려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총선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커다란 판넬을 들고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걸지 못하고 주머니에 있는 명함도 건네지 못합니다. 대면 접촉이 우선 불가능하고 모든 행사가 다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참 괴로워요. 코로나19로 악수하고 모임을 찾아가던 기존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후보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유권자들도 지역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투표가 있다 이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 것 같긴 해. 결국 후보들은 온라인 위주의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SNS에 자신의 이름을 건 채널을 열고 다른 후보와 공동방송을 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직접 대면 선거운동을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온라인으로라도 인사를 드리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야 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눈길을 끕니다. 유권자분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접근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마스크를 자체 제작했더니만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후보는 물론 정책 홍보도 힘들어지면서 유권자들에게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볼게요. 네. 자, 봉사 마치고 2주 격리.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의료 봉사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보름간의 의료 봉사 활동을 마치고 오늘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의료인 감염을 예방하는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봉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에서 혹시 모를 감염 위험 때문에 앞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간 후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선거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 대표는 대구에서 개인 차를 타고 서울로 온 뒤 자택에서 2주간 머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번만큼은 참 잘했다는 평이 우세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가격리까지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선거를 준비하나요? 네, 안 대표는 대구에 머물면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했거든요. 네.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하면서 같은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가 없기도 하고 어차피 다른 정당 후보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선거 유세를 예전만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대구가 이제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보수의 심장으로 아직도 꼽히잖아요. 네. 안 대표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를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총선이 끝나면 바로 대구에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대구 시민을 향한 찬사도 보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까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대구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지난 11일 안 대표는 보수로 가서 대통령 후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실제로 한성규 미래한국당 대표가 안 대표한테 통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안 대표가 단칼에 거절하기는 했습니다. 네네. 국민의당도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박 의원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 비례 정당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국민의당이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네. 유영하 변호사 가물가물 금배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어젠가요? 미래한국당 면접을 봤죠? 네,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미래한국당의 공천 면접을 봤는데요. 네. 면접이 끝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떤 질문이 있었고 거기 어떤 대답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상의하셨나요? 마치겠습니다. 네, 표정만 보면은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당선권인 그 번호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지금 당선권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 비례대표 명단에 아예 못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미래한국당에서 발표한 공천 배제 기준이 있는데요.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또 유영하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요일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은 지원자의 부적격 조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을 보시게 되면은 공론이라는 부분도 나오고 개파가라는 부분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유영하 변호사는 부적격자다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그 유영하 변호사는 자타공인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네. 미래한국당에서 유 변호사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유 변호사는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보수 대통합 메시지를 대독한 뒤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미래통합당을 복당을 하든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하든 대통령이니까 상의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 이틀 뒤에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례 신청을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뜻으로 들려요. 앞에 인터뷰를 보면은. 네. 근데 만약 여기서 유 변호사가 공천을 못 받으면은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이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에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좀 미래한국당도 그 부분을 우려를 해서 그렇죠. 완전히 공천 배제는 하지 않고 예. 애매한 뒷번호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미래한국당 예상 의석수가 18석 정도인데요. 네. 유 변호사에게 20번대 초반 순위를 주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뒷번호를 주면은 더 지지층이 이탈하거나 유 변호사가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을 보면 보수 통합을 하겠다는 뜻에서 통합을 넣은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 측하고도 그렇고 지금 자유공화당하고도 통합을 못하고 있잖아요. 통합이라는 당명이 좀 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WHO 사무총장이 손 씻기에 동참하자며 갑자기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이제 와서 기본 위생 수칙을 찍어서 올린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슈퍼스타 BTS한테까지 구애를 했습니다. 뒷북 대응한 실책을 이렇게라도 어물쩡 넘기려는 걸까요? WHO 사무총장 사퇴 청원에는 50만 명 가까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쇼를 가지고 난국을 돌파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거브로여수스 사무총장이 손 씻기 단계를 설명합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is regular, safe and effective hand hygiene. 자신이 출연한 이 영상을 안전한 손 챌린지라고 이름 붙인 총장은 한국의 방탄소년단 등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을 열거하며 자신의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애완견을 앞에 두고 손 씻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Okay, and then you go here, and here then you wash your thumbs. Wash your hands very thoroughly, and you wash it 20 seconds minimum. F1 레이서 로만 그로장은 WHO 지침을 잘 확인하자고 SNS에 썼고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은 자신이 손 씻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Wash your hands, kick out the virus, and make sure that you spread this message, but not the virus. 그러나 전 세계 팬데믹이 될 때까지 중국 눈치를 보며 늑장 대응했던 거브로여수스 사무총장이 15만 명 넘게 감염된 상황에서 손 씻기 캠페인을 독려하고 나선 모습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WHO 사무총장 사퇴 청원에는 47만여 명이 동참해 목표치인 5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모든 관심이 쏠린 사이 제주 해군기지에 누군가 침입해 2시간 가까이 군 시설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잡고 보니 4명 모두 민간인 신분입니다. 군은 민간인에 뚫리고도 1시간 가까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가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자 A씨 등 4명이 부대 철조망을 절단하고 이 중 2명이 무단 침입한 건 지난 7일 오후 2시 16분쯤. 침입을 직접 목격한 이는 없었고 외부인이 접근하면 울리는 CCTV 경고음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신형 장비로 교체하면서 호환이 안 돼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것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소근무 복귀자가 뚫린 철조망을 발견한 건 침입한 지 1시간이 다 돼서였습니다. 이후 당직 사관은 40분 동안 침입자를 찾아 헤매다 발견했고 유사시 바로 투입되는 5분 대기조는 침입 2시간이 다 돼서야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민간인 2명은 당직 사관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군사기지 안을 제 집처럼 돌아다닌 겁니다. 침입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합참과 해군작전사령부 보고도 상황이 종료된 후인 약 2시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을 놓쳐 홍역을 치른 지 1년도 안 돼 일어난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군에 대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겨 환골탈태하는 군의 모습을 군 당국의 경계 태세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군은 관련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또다시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종일 찬바람이 매서운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 평년 수준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기온이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중국 북동지방에서는 황사가 발원했는데요. 이는 내일 새벽까지 일부 서해안 지역에만 영향을 주겠고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고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에 내리는 눈은 내일 아침까지 최고 20cm가 더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에도 최고 7cm가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2도, 철원이 영하 6도로 춥겠고 내륙 곳곳이 건조한 가운데 아침까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9도, 광주 1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대체로 맑고 포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요즘 인터넷에 돌고 있는 어느 초등학생의 일기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제 모습은 어떨까 잠시 거울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삼시세끼 챙기고 지치지도 않는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니까 사실 힘도 듭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더 힘이 드시겠죠. 하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서 좋고요. 남편은 또 부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잔소리를 덜해 좋더라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라서 웃자고 전해드린 말씀인데요. 개학이 또 4월 초로 늦어진다고 하죠. 이런저런 걱정도 많지만 또 이때 아니면 언제 아이들 살림새를 맡으며 오랜 시간 보낼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견뎌보고 있습니다. 고단한 엄마들, 저와 함께 힘을 내시죠.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